어느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자 방송국과 신문사 그리고 행정가들까지 앞다투어 이 사건을 퍼뜨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안 지킨 거 아니냐는 질타에 움츠러들었던 시간. 낯선 치료센터에서 보낸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밤. 코로나 걸렸던 애라는 소문에 화를 삭혀야 했던 낮을 견뎌야 했던 어린이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마이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어린이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는 법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다른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아 왔던 것일까요? 개학날 친한 친구 하나 없는 새로운 교실에서 어색하고 초조하게 발을 둘러볼 기회. 쉬는 시간 독도를 질주하다 선생님에게 붙잡혀볼 기회. 체육 시간에 친구와 등을 맞대고 팔짱을 낀 채 스트레칭하며 허공에서 발을 거둥거려 볼 기회. 리코더의 높은 소리 불기 위해 새어나오는 듣기 싫은 삑삑 소리를 참아볼 기회. 옆자리 짝의 팔꿈치와 툭툭 부딪히다 짜증내고 다툴 기회를 모두 빼앗긴다는 것은 실수하고 부딪히고 또 돌이켜보며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어린이는 무엇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누구에게서 존중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보호와 어떤 존중을 받아야 할까요? (100년) 전 5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에서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합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던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약자들이 가장 고통받았던 그 시기에 어린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문명 시작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흔적이 남은 다리뼈. 다친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옆에 두고 돌보았던 동료의 존재. 약자를 보호하고 지킨 행위를 문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지요.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선언.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존중하고 돌보면서 모두의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약자를 돌보았다는 점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오로지 능력에 따라 대우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법을 시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악을 쓰거나 특정한 공간에 어린이의 출입을 막겠다는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와 제도에는 역차별이라며 소리치기도 합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며 약하거나 느린 이들은 뒤처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세고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것이 정말로 자연의 법칙일까요? 그렇다면 태어나서 몇 년 동안
혼자서는 걸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는 인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약한 사람을 무리해서 쫓아내거나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믿어도 좋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여기가 당신이 일구고 가꿀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능숙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빠르게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뒤처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느리고 서투르면 참여할 수 없는 그 사회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린이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자는 선언은 단순히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배려 요청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대책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봄입니다. 처음, 그 다음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격리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일상을 어떤 방식으로 돌보아야 할까요?